자, 오늘은 2017년 10월 17일이죠. 신문 브리핑하고 대항시대하고 좀 자다가 있다가 밤에 오늘은 오랜만에 위클리 재테크가 있는 날입니다. 조선일보부터 봅시다. 자, 모든 명예와 책임 제가 지겠다. 박 전 대통령, 박근혜죠. 법정 작심 발언,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다른 공직자 기업인 관용을. 재판부에 대한 믿음 없다. 변호인단 7명 총사퇴. 헌재 소장 빨리 임명을. 헌재 재판관들의 반발. 노영민 중국 북 6차 핵실험 막겠다고 자신했었다. 노영민은 이제 대중대사.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막겠다고 자신했다라고 노영민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경성제대 아시아대학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일면 소식이었고요. 이면입니다. 31세 원더보이 총리, 그의 정치 파트너는 친나치 극우정당. 이거는 웨스터라이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웨스터라이 오스트리아죠. 우리나라 영어로 읽으면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총선 중도 우파 승리. 쿠르츠 세계 최연소 총리 유력. 정치 파트너가 근데 친나치 극우정당이야? 자유당인가요? 3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 못 믿겠다. 사실상 불복 시사. 박근혜 재판 안 나갈 듯. 1심 선고 올해 넘길 수도. 민주당 한마디 반성 없는 발언. 대단히 실망. 사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말엔 동의. 책임진다 했으니 탈당 기대. 홍준표 인터뷰한 겁니다. 오면입니다. 헌재재판관 전원이 대통령의 인사에 공개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자,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통해 일자리 늘리는 방안 강구해야. 요거는 주 52시간 근로 관련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건 많이 낙관론이죠. 노동시간을 줄이면은 기업가들 십새끼들이 일자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어든 사람으로 체제를 굴리려고 대가를 돌리겠죠. 4차 산업혁명이 별거 있는 것 같죠. 그냥 자동화로 여러분 일자리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를 제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부를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면입니다. 문 대통령 문정인과 함께 대화파 갈루치 면담. 이거는 뭐죠? 갈루치가 누군데? 미국 쪽 인사네요. 갈루치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 미국 측 대표로 제네바 합의 이끌어. 그런 외교관이라고 하네. 자, 8면 합참의장.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우린 모른다. 10면 26일부터 미국 킹 비행기 타려면 4-5시간 전에 공항 가라. 미국 쪽에서 보안 관련한 거를 좀 더 잘해달라고 뭐 요청한 모양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 세계 다 해당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12면 방문 요양복지사들 방문 열기 무서워요. 이거는 파출부 아닌데 온갖 잡일, 욕설, 성희롱 시달리기도. 복지사들 관련한 이야기고. 저런 건 많이 오래됐죠. 오래된 나쁜 관행이죠. 자, 14면 경성제대 연봉 낮고 연구환경 열악. 외국 우수 교수진 기피. 10위권 아시아 지역 10위권 대학에서 떨어진 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국제면 18면입니다. 고이케 무풍. 아베 여당 단독 300석 넘바. 요거 일본 총선 관련한 이야기인데, 고이케라는 게 일본의 그 국민의당처럼 신당 맞는 사람들 관련한 이야기죠. 그 수장이 고이케인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근데
자야 그 뭡니까 자민당인가 얘들이. 아무튼 원래 이제 아베가 이끌었던 그 당이 아마 계속 그 집권할 것 같다는 이야기고, 일본은 답이 없는 것 같다. 일본이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좀 높을지 몰라도 정치에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이 아니죠. 일본은 아직 명치유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쪽은 문화면인데 별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재밌는 기사는 없네 오늘. 돈황대사 황금복돼지 탄신 10주년 기념이라는 광고가 있네. 34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같이 밥 먹는 법 만들면. 요거는 여론 독자부 차장이란 사람이 쓴 글인데, 같이 밥 먹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한데, 근데 뭐 특별하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비약하면은, 좀 비약하면 이야기가 이제 그 김영란법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특별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정상적인 글을 보네요. 자, 10년 주기 경제위기 이번이 더 걱정되는 까닭. 김대기라고 KDI가 뭐야?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가 쓴 글이랍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10년마다 위기 오는 한국 경제. 과거 외환 금융위기 때는 국민 힘 모으고 재정 튼튼했고 우방 지원 안보 협력으로 극복. 그러나 지금은 공론 분열되고 미국, 일본, 중국도 우호적이지 않아. 트럼프가 문재인 되게 좋아하지 않나? 옛날에 금융위기 그 IMF 때는 사람들이 모아준 금을 어디 썼죠? 기업들이? 자기들 배불린 데 쓰지 않았습니까? 그 부가 다시 또 국민들에게 돌아왔나요? 난 안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35면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안 보인다. 요거는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뭐 입시정책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사설입니다. 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대통령 편법 발상에 제동건 헌법재판관들. 요거는 두 번째 사설은 그거죠. 뭐죠?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지시 3중고 기업 설상가상. 기업들은 예전에 비해서, 난 사실 3중고라는 얘기가 잘 와닿지 않는데, 예전에 비해서 물론 먹고 살기는 좀 더 팍팍해졌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 사람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뭐 사람이 똑똑해진 건 아니고 그냥 기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정책이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 어정쩡한데 이제 위치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조선일보에서 그거를 뭐 기업의 삼중고가 힘들다 막 그런 식으로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되게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좀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논설위원들도, 그리고 족같은 논설위원들도. 조선경제 일면 사상 최고 코스피 IT 반도체 빼면 속빈 강정이다. 증시 양극화 갈수록 깊어져 라고 하네요. 자, 월급쟁이 연봉 29% 오를 때 소득세는 60% 늘었다. 그런 기사 있고, 특별하게 뭐 다른 이야기는 없네. 아이폰 까는 기사 있네. 아이폰 8 플러스 배터리는, 아이폰 8 더하기 배터리는 왜 자꾸 배불뚝이가 되나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 말고 특별한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끊고 한국일보 보겠습니다.